자, 내담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소 문제에서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호소 문제로 가져올 때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이 상담을 방향을 잡고 갈 거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는 내담자가 내가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부분 내담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하고 정말 우리 집이 소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죠. 그러니까 원하는 바는 뭐냐면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상담 이후에 도달해야 될 목표점을 말해요. 그럼 이제 내담자는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담자는 이 내담자가 말하는 목표점을 어떻게 호소 문제와 연관해서 탐색해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담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 지점이라고 보아져요. 그러면 맞아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 민들레님은 보고 본인이 괜찮다고 느껴질까요? 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구체적인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담자가 말하는 이 괜찮은 사람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내담자는 뭐 되게 멋있고, 또 뭐 내가 뭐라 그럴까. 이제 이 괜찮은 사람에 대한 서브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멋있다. 그럼 멋있다라는 거를 보고 뭘 보고 또 당신은 알겠느냐 계속 물어보면은 내가 말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부분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이 말 실수에 관련된 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내가 말 실수란 말은 나도 모르게 말이 사람들에게 나와버려서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상대가 신뢰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통 말 실수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을 내담자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묻고 나면 내담자가 이제 여러 가지 A부터 A, B, C, D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되게 이제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희망, 원함 이런 게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럼 저하고 8번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되면 본인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더 측정적인 것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게 보통 뭐냐 그러면 내가 말 실수를 안 하는 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땠는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입이 그냥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오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기 이런 부분만 되면 내가 좋겠다. 이게 합의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된 목표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쭉 상담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담자가 먼저 이 지점의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목표점을.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목표점을 이야기를 탐색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 목표점을 하려면 내담자가 말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신뢰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이쪽 처음 이 왼쪽에 있는 지점은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지금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지점이냐면 자, 이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지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지점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이 지점에 이거 합의된 목표로 얘기를 했었죠. 이 지점. 자,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하고 상담을 8회기를 한다는 게 이게 상담 회기야. 8회기 상담을 할 때 그러면 내담자가 지금 왔는 이 지점이 접수 면접이나 1회기예요. 그럼 1회기에서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은 목표점. 그럼 상담자하고 지금 얘기할 때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출발하니까 이때 이 지점에서 내담자는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를 묻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지점을 먼저 한번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그렇다면 우리 맨들레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바는 괜찮은 사람이라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본인은 좀 느끼나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제 그걸 뭐 이야기를 뭐 자기 효능감, 자신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각 이론마다 표현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 느끼는지를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내담자가 내하고 상담하는 이 지점에서 느껴지는 이야기죠. 자기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 출발점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출발점의 왼쪽에서 얘기를 할 때 상담자가 다시 두 번째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은 이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되게 이제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뭐 근거가 있나요? 뭘 보고 당신은 본인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해석을 했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그래서 그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 내담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게 된 배경을 탐색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가족관계에 대한 탐색으로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가 있고 또 다른 내담자들은 제가 뭐 지금도 괜찮고 멋있어요. 제가 뭐 대학생인데 이 정도 뭐 알바해서 돈도 벌고 또 그냥 뭐 괜찮죠. 이렇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한 또 내담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상담자가 그럼 뭐야 도대체? 지금도 괜찮고 멋있다 그러면 상담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상태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럼 그거를 다시 물어봐. 그럼 우리 민들레님은 지금도 나를 괜찮다고 느껴지시는데 상담하고 나서도 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도 괜찮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상담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 상담사들 물어보면은 슈퍼비전 계약서에 다 적으면 전부 다 1년차 처음 상담한 소심 상담사들 슈퍼비전 계약서를 보면 이래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 세 가지를 적는 부분에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잘해서 통합적인 상담을 하고 싶다. 심리검사 실시를 해석을 정말 잘해서 상담에 통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다가 쓰시더라고요. 이제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1년 차에서 상담 1년 차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해요? 내가 내담자하고 드랍 안 되고 혹은 드랍 되더라도 상담을 10회기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 가보고 그리고 또 심리검사 실시 해석까지도 해보고 그냥 1년 동안에 내가 받아야 될 수련에 대한 내용을 내가 빠지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내가 참 1년 차에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야 목표가 좀 현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적으신 거 보면 뭐야? 전부 다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고 다 적어요. 그 2년 차 선생님들 적을 때도 그렇게 적어. 10년 있다 적은 선생님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담자들이 자기가 전문적인 상담사가 된다라는 것이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다 전문적인 상담사지만 1년차가 바라보는 것과 2년차가 3년차가 바라보는 게 다르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묻듯이 상담사도 내담자한테 똑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점과 8회기 이후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담자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로 조금 더 우리가 내담자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담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의 살아왔던 26년, 뭐 27년, 25년의 삶을 8번 만에 다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져왔던 그 지점의 이야기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려면 초기에 내담자가 느껴진 지금 괜찮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후에 느껴지는 괜찮다는 것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잘 탐색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방향을 가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내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은 지루하는 것도 싫어하고 되게 충동적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내담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충동적인 것들을 본인이 아는데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충동성이 내가 관계를 맺어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불편감을 주시나요? 내담자가 말한 것에 대한 불편감을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이 불편감이란 건 내 삶에 내담자가 느껴지는 고통감이나 불편감이죠. 주관적.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시 구체적으로 탐색해서 그 부분의 것들을 내담자가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알아차린 부분들이 내담자가 내가 이 충동적이라는 것을 보니까 충동성이 되게 있어서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쁜 말이거나 신뢰된 말을 나도 모르게 말을 해버려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대가 기분 나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내가 혼자 있게 되고 그럼 내가 외롭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충동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내담자 이 충동성에 대한 상황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충동적이냐? 24시간 다 충동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충동적이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충동적이냐를 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하고 났을 때 충동적인 행동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냥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입이 그냥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말이. 충동적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입안에서 미끄러져서 말이 나가버려 상대에게. 그러고 나서 상대가 이제 기분 나빠하면 아이고 너무 입이 주둥으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그랬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이 내담자의 삶의 히스토리 안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그럼 내가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신뢰되는 말을 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느냐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피드백을 해줘서 알게 됐느냐도 중요해요. 내가 먼저 말하고 나서 아차 하면은 굉장히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내담자죠.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가 기분 나빠버리고 막 삐지고 관계를 단절해요. 그럼 어때요? 본인은 그런 인식까지 안 됐는데 내담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담자가 인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또한 알아보는 것도 내담자에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충동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로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보통 또 충동적인 측면들이 성관계에서 성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충동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또 도박을 한다든가, 뭔가 이 자극을 추구하고, 이제 이 지금 내담자 같은 경우는 TCI로 말하는 자극 추구가 상당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 NS가. 그러면 호기심에 대한 탐색과 충동성, 무절제, 자유분방 이런 것이 높다고 했을 때 이 내담자가 어떤 좀 자극 추구적인 행동과 충동성을 하는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그 대상들과 원나잇을 한다. 근데 그냥 원나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나잇하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굉장히 가학적, 피학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성관계를 하면 안 되고 뭔가를 때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의 어떤 그 행위적인 부분들을 때리면서 뭔가를 하면서 성관계를 해야 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관계를 하면은 쾌감이 안 느껴져서 좀 더 이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자극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서로 합의하에서 자극을 가해서 어떤 이제 경우에는 막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것도 그 어떤 자극 추구적인 부분으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행동이에요. 내담자가 충동성이라는 행동이라는데 상담사가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내담자는 이러한 그 뭔가의 그 이런 폭력이라든가 굉장히 그 강한 자극이 있어야지 쾌락을 느끼고 이걸 느낄까? 그러니까 자극 추구가 높다고 TCI에서 NS가 높다고 다 관계를 이렇게 맺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질도 있지만 그 기질 뒤에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지점 이면의 걸 상담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초반에 그 호소 문제를 탐색하고 그다음 탐색하고 나서 충동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충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내담자 행동 이면에 왜 이런 그 과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그 쾌락적인 것을 느낄까? 강한 자극이잖아요. 때려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 이게 어떤 경우는 내담자는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내담자들은 이렇게 이제 성을 가학적, 피학적 관계로 본인이 때리면서 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고 내가 맞으면서 성관계를 해야지 쾌감을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밋밋한 관계에서는 전혀 성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도박 같은 경우 또 성관계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내담자들은 막 이게 그 뭐라 자극을 운동에 대한 자극을 굉장히 높게 해서 이제 건강한 방식이긴 한데 그런 내담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뭐냐면 행동이긴 한데 뭔가 강한 정서적 자극을 줘야지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결과적인 형태로. 그러면 강한 정서적 자극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강한 정서적인 결핍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상관계나 다른 심리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들어가는 방식이 많이 외롭거나 또 굉장히 이렇게 그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또 너무 수치스럽거나 내 자신이 이럴 때 이 감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한 자극으로 주는 거죠. 약간 우리가 부동식으로 만나면 이런 거죠. 너무 외롭거나 너무 공허하거나 너무 무섭거나 하면은 누군가 옆에서 내 있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 감정은. 그런데 그 감정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 욕구가 큰데 이 욕구가 100이야. 그런데 이 감정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내담자들이 대부분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100만큼의 욕구보다 욕구를 충족해주면 이 감정은 대부분 해소가 되어져요. 근데 충족할 방법이 없으면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구하는데 그 대체적인 방식의 방법이 뭐냐면 이거보다 더 큰 감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이런 성에 대한 가학적, 피학적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가학적, 피학적 때리면서 성쾌감을 느끼는 거. 그러면 이 자극이 커버리면 내가 느꼈던 외로움이나 고통에 대한 감정들이 이 지금 느꼈던 고통, 쾌락적인 이 고통에 대한 쾌락적인 것보다 좀 더 낮으니까 부등어로 말하면 작으니까 상쇄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내담자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방식이 엄마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엄마와 관계를 통해서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울여주고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다소 이런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도 이런 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건지 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탐색들을 해보기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내담자의 숨겨져 있는 그 어려움에 무서운 그 감정들을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내담자가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이야기의 공간을 만들어 가서 또 내담자가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또 구성해서 다시 만들어 가는 거겠죠. 이게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고.